내가 치매라고 믿었죠? 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기억해요. 엄마, 정말로 치매가 아니셨어요? 78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았나요? 이제야 진짜 증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됐네요. 평생 참기만 했던 한 할머니의 놀라운 역공이 시작됩니다. 해남 끝자락에 자리한 평화요양원의 오후 2시, 거실에는 늘 그렇듯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던 그곳에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아. 언제 왔노? 어서 와봐라. 정분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78세의 할머니는 평소 과묵하고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말씀도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딸 아니고 며느리 선영이에요. 50대 초반의 며느리 선영 씨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당황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하는 듯한 묘한 안도감 같은 것 말입니다. 아이고, 선영이가 아니고 우리 딸 말이여. 분이가 어디 갔노? 분이 찾아야 되는디. 정분 할머니는 계속해서 돌아가신 딸을 찾으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간병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고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엄마, 분 씨는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억지로 다정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여? 우리 분이가 어디 가건너? 어제도 와서 내 손 잡아줬는데. 정분 할머니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 하시자 담당 간병인 김사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분이 면회 오셨어요. 여기 앉으셔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김사모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선영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여? 우리 집에 왜 자꾸 와서 성하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매일 구박을 하노? 그 순간 거실 안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간병인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선영 씨가 당황해서 둘러보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요양원 거실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구박이 뭔디? 내가 언제 구박했너? 정분 할머니는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져서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사모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방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정분 할머니가 갑자기 김사모의 손을 꽉 잡으시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노?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 말을 들은 선영 씨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었는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표정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정분 할머니가 얼마나 조용하고 예의 바르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결국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황급히 요양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노? 요양원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는 정분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마치 무언가를 눈치채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과연 정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매 증상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정분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한국 여성의 전형적인 삶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태어나신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분아, 너는 억울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꼭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20살 정부는 동네 청년 김 씨와 결혼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하셨지만 며느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정분도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정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농사일까지 거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부족한 형편에 정부는 막내 아들 등에 업고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이 보챌 때마다 정분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보리쌀조차 귀하던 시절, 정부는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배불리 먹이려고 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가 시원찮았고 가족의 생계는 대부분 정분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정부는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가난은 대물림하면 안 된다. 정분의 신념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프도록 콩을 갈고 무거운 두부틀을 나르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간 날 정부는 혼자 방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딸 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정부는 분이를 업고 한의원을 오가며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20살이 되던 해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정분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며느리 잘 데려올게요. 1980년대 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선영을 데려왔을 때 정부는 반가웠습니다. 선영은 교육도 잘 받고 예의도 바른 처녀였습니다. 정부는 딸처럼 예뻐해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선영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집안일도 잘 도우며 손자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며느리를 둔 내가 복이 많다며 주변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큰아들이 사업으로 성공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자 선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말투가 예전만 못했고 집안일도 점점 손에서 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영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분이 손자를 돌보는 방식이나 집안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더 많이 알겠지 하며 넘어갔지만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남편 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분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남은 정분은 자연스럽게 큰아들 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표면적으로는 효부였지만 선영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분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은근한 무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상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지 않았고 말투도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선영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깜빡거리는 것을 마치 큰 병인 양 부풀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선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정분은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화요양원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결국 정분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정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큰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학대는 요양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면회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정분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정분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정분 할머니는 며느리 선영의 진짜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면회 시간이 정분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선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중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간병인들과 다른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과일이나 간식을 정성스럽게 챙겨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김사모가 감탄하며 말할 때마다 정분의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자리를 비우면 선영의 얼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양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정분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마치 돈을 대신 내주고 있으니 감사해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내가 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선영은 한숨을 푹 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괜히 다른 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시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부는 자신이 정말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민폐라니요.
더욱 견디기 힘든 건 선영이 다른 가족들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전화를 할 때면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잘 지내세요. 제가 자주 가서 돌봐드리고 있어요. 간병인분들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분을 대할 때 얼굴에 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분이 몸이 좀 아프다고 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귀찮아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꾀병을 부린다는 식이었죠. 예전에는 자식들이 조금만 아파도 밤새 간병했던 정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픔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정분이 좋은 며느리를 둔 복 많은 시어머니라고 여겼지만 정작 정분은 그 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분 씨, 부러워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주 와주고 챙겨주고. 이웃방 최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할 때마다 정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챙겨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정분이 키웠던 손자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는데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요즘 바빠요. 대학생이 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선영의 변명이었지만 정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할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간병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정분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집에 있을 때도 말을 안 들으시고 여기 오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정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게 살아왔는데 고집 센 시어머니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면 정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부터 딸처럼 예뻐해 주려고 노력했고 손자 키우는 것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집안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요양원 복도를 혼자 걸어갈 때마다 정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데 정분만은 면회 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던 그 말씀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누가 78세 노인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정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굴욕 속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정분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 어둠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 정분 할머니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실 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앉아서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시노?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분이 고개를 돌려보니 같은 요양원에 계신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올해 81살이신 박 할아버지는 정신도 또렷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박 할아버지.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박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나이 먹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디 너무 골치 아픈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정말 병 생겨요.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투에 정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몇 달 되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가족들이 자주 와주시나요? 정분이 물어보자 박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바쁘디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그래도 뭐,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바쁘잖아요. 박 할아버지의 담담한 어조에서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왠지 이분에게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참 답답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뭔 일인디요? 말해보세요. 나이 먹어서 친구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정분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과 분노를 조근조근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어머나 그러게 말이여 하시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참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요. 박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정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그냥 참고만 살긴 아깝지 않소? 그 말이 정분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참기만 했어요. 가족 화목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참으면 된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말이요, 나이 8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정부는 박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분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박 할아버지는 희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이만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꾀도 많아요. 어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세요? 정분이 궁금해하자 박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때로는 우회해서 가는 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정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분아, 억울하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박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할머니처럼 똑똑하신 분이라면 더욱 그래요.
박 할아버지는 정분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영리하게 사셔도 됩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분아, 이제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됐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정분도 이제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는 약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정분 할머니로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정분 할머니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된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이 정기 면회를 오는 날이었죠.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로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늘 그렇듯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며느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정부는 평소와 다르게 선영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선영이에요. 선영이 조금 당황하며 다시 말하자 정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왜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돈만 축내라고 하고 맨날 구박만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분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사모와 다른 간병인들이 급히 달려왔고 박 할아버지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사모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정부는 마치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와서 나한테 나쁜 말을 해요. 내가 죽기만 기다린다고. 빨리 죽어야 편하다고.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영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하는데 나는 다 기억해요. 밥도 남은 것만 주고 옷도 더러운 것만 입으라고 하고 간병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분 할머니가 얼마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선영이 나간 후 김사모가 정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정부는 다시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이 정분의 1차 작전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을 연기하면서 며느리의 학대를 폭로하되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2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 또다시 면회를 왔는데 이번에는 요양원장까지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아마 지난번 일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나 봤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있을 때 정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선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정분이 재빨리 그 표정을 캐치했습니다. 봐요. 지금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무시하는지. 요양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치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양원장이 정분을 달래려고 하자 정분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정말 기억을 잃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선영은 봤죠? 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요양원장과 직원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평소 정분 할머니는 정말 조용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의 평소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주가 지나고 마침내 최종 작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큰아들까지 함께 온 가족회의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도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큰아들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마치 정말 혼란스러운 노인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요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부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분이요? 아주 좋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분의 목소리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내가 치매라고 믿었죠? 다 연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정분이 천천히 일어나며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들 전부 사실이에요. 이제야 진짜 증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정분 할머니의 선언이 끝나자 가족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큰아들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정부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죠? 78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요양원장과 김사모 그리고 박 할아버지까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인 지혜와 의연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치매가 아니셨어요? 큰아들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어보자 정부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한테는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선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볼까? 선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치매라고 믿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성껏 정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밥은 남은 반찬으로만 대충 차려주고 사람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짐덩어리 취급한 게 정성이었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양원비가 비싸다고 맨날 푸념하고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린다는 눈빛으로 쳐다본 것도 다 기억해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동안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연기였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듯이 때로는 우회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평소 얼마나 똑똑하신지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상했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오해세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로 오해. 정분이 선영의 말을 끊으며 일어났습니다. 김사모, 지난번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김사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자 정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는다고 여기 온 게 잘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한 말이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정말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중적인 행동들이 모두 드러나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분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너는 바빠서 몰랐을 뿐이고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민수한테도 할머니 이야기를 안 좋게 했죠? 그래서 할머니 보러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정분의 정확한 지적에 선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간병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정분 할머니의 지혜로운 반격에 감탄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모를 비롯한 간병인들도 정분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시다니.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가족 화목을 위해서 참았을 뿐이에요. 선영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큰아들이 아내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한테 정말로 잘못했구나. 나도 몰랐던 게 잘못이지만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순간 정분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분 할머니, 이제야 진짜 할머니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당당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정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후련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나자 요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더 이상 불쌍한 치매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당당한 어른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젊은 간병사 수진 씨가 감탄하며 물어보자 정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그대로야. 다만 몸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뿐이지 우리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큰아들은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선영과 함께 올 때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영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고 정분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마다 정부는 냉정하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손자 민수도 할머니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민수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누구의 말이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진실은 항상 복잡한 법이거든. 정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분의 변화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원 벤치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할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분 할머니, 이제야 진짜 모습을 찾으신 것 같아요. 당당하고 멋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평생 그냥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안에 이미 그런 힘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꺼내는 것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정분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식들 앞에서 눈치만 보던 분들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나이만 많은 게 아니야.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는데 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나? 김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다른 어르신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어른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어. 이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분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양원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분 할머니 일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르신들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 후로 요양원의 운영 방식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개별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정부는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억울함을 혼자 사겨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사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표정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셨고요. 정부는 책에서 눈을 떼고 김사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정말 그래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영리하게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부는 오랜만에 돌아가신 남편과 딸 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분아.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어. 늦었지만 말이야.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부나, 늙었다고 아프다고 아무 말 못하는 줄 알았나? 이제라도 내 목소리 되찾았으니 남은 날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거라.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거나 체념적이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존엄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들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정분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도요. 우리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두 분은 나란히 요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는 가운데 정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존엄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정분 할머니. 그의 이야기는 요양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